안녕하세요. 역학 전문가 덕현입니다. 자, 오늘은 경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은 오행적으로 금이고요. 예, 금이고 그 다음에 천간의 일곱 번째 단계에 오는 이제 글자가 경금이죠. 예. 경금은 이제 그 전에 배웠던 기토와 구분해서, 기토가 이제 음의 첫 번째 단계를 여는 것이라고 해서, 이 기토는 좀 이제 올라왔던 게 여기서 멈춰가지고 이제 다시 오므라드는 거지 않습니까? 요런 정도의 이제 음이라고 하면, 경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거다 저거다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을 왜 해야 되냐? 이제 앞으로 남겨야 될 것과 지켜야 될 것들을 구분하고 선별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옳고 그름, 흑, 백, 이거다 저거다 라고 이제 가려야 되는 그런 성향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금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제 옳음과 그름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 옳음이라고 생각하는, 또는 내거 또는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따뜻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헌신을 다 바친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간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러다고 생각하는 거, 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나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냉정하게 잘라버리는, 아주 무식하게 단절해버리는 그런 성향의 글자가 이제 바로 경금입니다. 경금은 이것저것, 그러니까 자기의 내가 그렇게 했을 때의 어떤 이해타산에 대해서 남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이 경금이라는 것은 을하고 대화작용을 하거든요. 대화작용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겉모습이라는 거고, 이게 이제 속 마음이라는 거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이제 약간 거칠고 투박하고 이런 성향이 있지만, 속으로는 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을목의 성향이라는 것은 이제 부드러운 거죠. 부드러움의 대명사 그러면 이제 을목인데, 이 부드러움이라는 것은 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가장 단단한 녀석하고 짝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면 부드러운 여자하고 거친 상남자, 이런 사람하고 짝이 되고, 또는 이제 여자 같은 남자와 아주 그 남자 같은 여자, 이런 사람이 서로 커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음양인 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합이 이루어지고 그 존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이제 음양의 법칙이고 진리이고 질서예요. 예,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목하고 금하고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우 어떤 이해타산이나 사회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감정적이고요. 예? 그냥 그 상황, 순수하게 그 상황 그 자체를 바라보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막 이해타산을 따지고 계산을 하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계산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좋으면 좋고 아니면 아닌 거지. 자, 좋으면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아니면 그냥 딱 잘라서 우리 그냥 내일부터 남남으로 살자, 보지 말자, 약간 이런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경금입니다. 그래서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행동하는 패턴의 모습이 투박하다. 투박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털털함, 털털함의 아주 대표적인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경금이나 또 지지에 신금이 있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행동하는 패턴이 여자여도 굉장히 털털하고요. 남자는 더 이로 말할 수가 없이 털털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금이 있어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 금이라는 요소는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정화를 만나면은 얘가 이제 금화교육이라 그래가지고 금이 불로 이렇게 이제 재련이 된다. 뭔가 이제 약간 그런 의미로도 이제 해석이 되고, 이제 우주의 법칙으로 보면은 선천과 후천이 있는데,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선천과 후천이 있는데, 선천은 이제 복희팔계도라고, 복희팔계도고, 후천은 문왕팔계도. 문왕팔계도의 이제 그 법인데, 선천에서 후천으로 바뀌면서 금과
화의 자리가 이렇게 뒤바뀌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봤을 때 이런 금화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투기적이고 도박적이고 어떤 뭐 삶을 약간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특징으로 말한다. 그래서 금화교육이 되어 있으면 뭔가 크게 일을 벌리려고 한다. 그래서 뭐 반드시 잘 된다는 뜻은 아니고 뭐 크게 해서 뭐 잘 될 수도 있고 또 망할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어떤 글자로 화를 만나면 금이 그렇게 바뀌고, 또 금이 화를 만나면 굉장히 이 털털하고 투박했던 녀석이 뭔가 굉장히 다듬어집니다. 다듬어지고 뭔가 이렇게 투박함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매너와 이런 것들을 이제 서서히 갖추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화 빼놓고 그냥 경금만 봤을 때는 얘는 아주 단단한 돌덩이 대명사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돌덩이처럼 약간 투박하다. 뭔가 이렇게 돌망치처럼 이렇게 탁 한 방에 내려치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가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뭐 이제 이것저것 재지 않기 때문에 좀 화끈한 면도 있는 거고요. 아싸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의리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이제 당신이 마음에 들었으면 이 사람이 특별히 큰 하자가 보이기 전까지 계속 이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 누가 오면은 다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성향. 이런 성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굉장히 남자답고 거칠고 상남자 같은 스타일의 어떤 그런 기질은 경금이 하나쯤 들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경금도 뭐 계절에 따라서 뭐 쓰임이 좀 다르게 보이겠죠. 그래서 봄에 태어나는 경금은 이게 이제 절처봉생이라 그래가지고 절처봉생. 그러니까 절지에서 생했다. 그러니까 죽었어야 맞는데 죽은 녀석이 다시 살아났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눈에 안 보이는 녀석. 형이상적 요소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간지가 뭐 신묘일간, 경진일간 또는 경인일간, 이런 것들이 이제 절처봉생 간지로 이제 활용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절처봉생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뭐 힘이 없어서 못 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 힘이 없어서 좋고 힘이 있어서 좋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부드러움부터 아주 딱딱함까지 그 중간에 과정이 있겠죠. 이게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약한 것은 나쁘고 강한 것은 좋다. 이런 어떤 이원적인 생각도 좀 옳지 않은 거고요. 세상은 약함과 강함이 고루 조화가 되어 있어야 좋은 거지. 무조건 강하다고 좋은 거고 약하다고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음양의 조화란 말 들어보셨죠? 음양의 조화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지. 무조건 뭐 단단하거나 무조건 부드러움이 있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봄에 태어난 경금은 부드럽다. 부드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이상적인 요소로 쓰인다. 이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금이 태어나면 여름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는 계절은 금이 자라나는 어린 시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에 금이 만나면 금화교육이라는 성질이 있어서 이 금이라는 것이 약간의 재주로 바뀝니다. 재능. 어떤 재능이든 간에 그것이 이제 천간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형이상적인 재능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돈 버는 재주건 뭔가 아이디어를 내는 재주건 그것이 경제적으로 이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재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뭔가 자기 재주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뭔가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 투박함 속에 굉장히 값진 보물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여름의 금은 보통은 이제 많이 이제 영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물질적이고요.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겠죠. 왜냐면은 남들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니까 이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가려고 하고요. 앞서가려. 그러니까 이게 뭐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고, 또 이 부분도 너무 지나치면 너무 이기적인 건 나쁜 거죠. 근데 너무 이기심이 없으면 능력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기심도 적당히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적당한 이기심과 우리는 적당한 이타심,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졌을 때 서로 이렇게 조율이 잘 됐을 때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무조건 또 이타적인 성향만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현대 시대에 우리가 뭐 돛닦고 사는 사람도 아닌데 이타적인 기질만 있어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능력이 있으려고 하면은 적당히 이제 이기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요소도 좀 거기에 섞여야 우리의 삶은 아주 양쪽의 바퀴가 이렇게 서로 잘 맞아서 굴러가는 수레와 같은 삶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금은, 가을의 금이는 이제 이게 가을의 금은 이게 이제 숙살지기가 됩니다. 가을의 서리, 이 가을의 그 칼바람, 이것이 부는 계절에 또 금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금은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일 수가 없어요. 봐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너무 투박해요. 그 다음에 너무 날카롭고. 그래서 이게 뭐 신살로는 양인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살지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나쁘냐 이러면은 뭐 성격이 고약하냐,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어떤 글자가 이제 놓여져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게 이렇게 갑정경 이렇게 이제 벽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글자가 이렇게 펼쳐지면은 숙살지기를 이제 잘 써서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살기라는 게 뭡니까? 보통은 이제 권력성, 권력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보통 의료, 법무, 세무 이런 권력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 하여튼 이런 어떤 정치 분야에서 좀 힘있고 뭔가 파워 있는 그런 세계로 나가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이 권력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물론 이제 뭐 이게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권력성으로 쓰는 건 아니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사주 구조가 좋지 않으면은 그냥 뭐 칼을 다룬다든지, 위험한 물건을 다룬다든지, 위험한 장소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빌딩에서 매달려서 뭐 또 하고, 뭐 산도 이렇게 우리가 막 폭파도 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숙살지기, 살기를 가져야 그런 일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요 가을의 금은 이런 성향으로 쓴다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겨울의 금은 이제 더욱더 날카로워져서 섬세하고 예리하고 약간 집착에 가까운 그런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집착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끈질기다, 끈질기고 뭔가 한번 잡았다 하면 끝장을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대단한 인내심,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인내심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이라는 요소가 더 금보다도 더 이제, 그러니까 칼보다도 더 날카롭고 작은 요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정밀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고, 좀 더 깊숙한 거. 그것이 보면은 인간의 겉모습이 아니고
내면의 모습,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 마음속 깊은 곳, 그 다음에 숨겨진 비밀, 감춰진 아주 오래된, 알기 힘든 이런 영역의 것들을 다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에 굉장히 이제 유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지는 지지대로 음양의 조화가 맞았느냐, 천간은 천간대로 음양의 조화가 맞았는지를 보아서 이것이 잘 맞았으면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잘 맞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면 치우친 만큼의 그 부정적인 부분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목도 있고 화도 있고 금도 있고 뭐 다 있겠죠. 예. 그러면은 만약에 뭐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면 겨울인데 낮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로서 음양이 지금 배열이 맞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흐름도 보면은 자수가 임목을 생하고 임목이 다시 오화를 생하는 이런 패턴으로 갔기 때문에 이 사주의 구성은 음양과 오행이 잘 흐른다. 예, 잘 흐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먹고 사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는 사주다. 예, 어려서부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경금이 올라와 있으니 이 사람은 뭔가를 했다 그러면 꼼꼼하고 아주 끈질기게, 예? 아주 집념 있게 하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자, 한번 나쁘게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월에 12월 달인데 밤에 축시에 태어나서 음양이 안 맞았죠. 근데 안 맞았는데 이렇게 화가 있어요. 화가 있는데 얘가 음양이 흐르면 어떻게 돼? 둘이 충을 하죠. 좌우 충을 하고, 얘도 또 서로 극을 하고 있고, 서로 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주가 어디 한쪽으로 방향으로 음양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음양이 만나서 서로 화합이 된 게 아니고 이거는 상극의 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하는 일에 있어서 되는 일이 별로 없었을 것이고, 태어난 자리도 그렇게 좋지 못할 것이고, 어려서부터 어려울 것이고, 살아가면서도 먹고 사는데 고가 많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경금 이렇게 올라오면은 저게 이제 약간 집착이나 집요함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나게 돼서 피곤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투박해. 그리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막 그냥 무식해. 막 갖다 들이대고 질러. 이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글자도 좋은 글자거나 나쁜 글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그러니까 위치에서 그냥 필요한 글자일 뿐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서로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조합이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참 좋은 조합이고, 어떤 조합은 이게 다 있긴 한데 뭔가 조합이 좋지 못해서 이게 나쁘고, 이렇게 이제 인생이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기본 디폴트 값이니까 이거 가지고 뭐 모든 판단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기본을 좀 쌓아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설명 중에 경금에 대해서 추가로 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